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 저녁 노을은 문파의 더러운 피가 점점 몰락하고 있는 상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괜히 문파의 더러운 피가 아니야. 예도가 몇 개월 전에 이 용어를 만들어내고 댓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구글 쳐보면 곳곳에서 문파의 더러운 피가 일상 용어가 됐더라고. 여러분, 예도가 괜히 문파의 더러운 피라 그랬겠어. 지난 8월부터 김어준의 기괴한 콘서트를 보고 이 문파들이 조국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 우연히 구독자 2만여 명을 끌고 참전했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함동균 평론가가 또 가세하고 거의 동시에 참여하신 듯해.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예도가 올린 영상에 문파 댓글러들이 와서 너 리박스쿨이지 이러면서 한 4-5개 달리는 것을 봤는데, 내가 리박스쿨이면 너는 종교 교주를 섬기는 좀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를 종교화시켜서 살아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겨왔잖아. 그죠? 뉴스공장, 매불쇼를 중심으로 새날, 박시영 TV 등등 하청 유튜버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음에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는커녕 나타나서 다시 문파 세력들을 조국을 업어서 집결시키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새끼들이 타자를 향하여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뒤집어 씌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예도의 예언대로 예도가 1월 1일 날 신년에 했던 강의가 샤이 문파라는 강의입니다. 이제 문파를 옹호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상징계에서 샤이로 통할 거다. 대놓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뉴스공장 뒤에서, 매불쇼 뒤에서 댓글을 쓰는 정도로, 그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겠죠. 예도가 왜 괜히 문파의 더러운 피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21세기 AI 시대,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같은 자가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관세를 갖고 장난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중동에서 나타냐후와 함께 난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고 AI 시대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이 시점. 지방이 점점 소멸해 가잖아. 인구 소멸의 시대. 그런데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을 팔아 기득권을 챙기면서 지금도 여전히 검찰 개혁 하나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놓고 계속해서 장사질을 하려고 하는 미친 새끼들. 게다가 이 자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경군 김씨, 그리고 김부선 스캔들, 대장동 사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 문파들이 했던 그 행태를 봐봐,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폭 연루설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거기에 또 정준이, 매불쇼의 최욱, 그리고 유시민, 이런 자들이 또 나가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이 문파의 더러운 피의 실체 드러나고 있죠. 공작 정치, 뒤에서 정적을 죽이고, 이 새끼들은 뭘 해도 바깥에 악을 선정하고 그걸 공격해서 정의를 팔아 정치 영웅을 만들고, 그죠? 그 자를 옹립하여 뒤에서 조정하여 기득권을 챙겨온 그런 정치인 거야, 여러분. 페미니즘을 해도 바깥에 남자들을 악마화하고 바깥에 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검찰 개혁을 해도 검사 전체를 없애야 된다. 검사라는 이름도 쓰면 안 된다. 미친 새끼들. 이런 정치.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은 뒤에서 기득권을 챙겨온 새끼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을 못 보게 하고, 다양한 국가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개혁 과제들을 못 보게 하고, AI 시대 미래 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살아있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과제들, 수십 수백 가지의 과제들을 오로지 하나의 주제로 모아서 정치질을 해왔던 이 새끼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좆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 담론 갖고는 10년 전 문재인 시대, 그리고 20년 전 노통의 시대 때도 그랬어. 이자의 담론을 갖고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신을 파는 문파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 진영의 시민 의식과 정치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바깥에 박근혜가 있어야 되고, 또 4대강을 했던 이자도 참 이명박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윤석열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품을 물면서 정의를 외치는데 나중에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살아있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그 하나의 주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는 뭐예요?
검찰 개혁을 9개월 만에 끝내버리잖아. 1차적으로. 문재인 때는 윤석열을 만들었죠. 특수부를 키워서. 이 지랄을 해놓고도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 다시 집결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미친 새끼들. 대한민국 100% 퇴보합니다. 그걸 보고 어떤 철학자가 침묵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 여러분 봐봐. 김어준, 유시민, 정준이, 최욱, 이 우연이야 여러분. 박구영은 여기에 그냥 딸려 들어가 있는지 의용 지식인이 돼 있지만, 요즘 또 홍사훈이가 또 사태 파악 못하고 이리저리 나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시대, 대한민국의 정치의 아젠다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탁월한 외교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의 무대 속에 올려놓고, 국내에 그죠, 이 하부 구조의 괴물, 상징계의 질서의 다양한 적대들을 앞서 규정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괴물을 때려잡고 있는 이재명, 응원은 못할 망정, 그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상징계의 질서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실제계의 이 자본주의 괴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괴물은 때려잡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이 괴물을 때려잡는, 김대중 이후에 처음이죠, 그죠? 이런 하부 구조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유물론적 정치, 이것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야, 국민들이. 이 괴물은 때려잡지 않으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여 상징계에 구멍을 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민의 삶, 일반 국민의 삶, 민중의 삶, 양극화로 조각나서, 그죠? 희망 없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새끼들은 민주를 팔고, 진보를 팔고, 자유평등의 명제를 팔고, 겨우 노무현을 팔아서 기득권자들이 됐잖아. 이제는 자본주의 개새끼들이 돼서 완전한 기득권을 장악하고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의 대통령까지 조정하려고 그러잖아, 미친놈들이. 그래서 여러분 봐봐, 조폭을 누설해도 이 새끼들이 파묘당에서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무슨 발언을 했는지. 괜히 문파에 더러운 피가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유시민이가 매불쇼에 나와서, 그죠? 했던 발언을 보면 민주 진보 진영에 자기가 지금도 여전히 터줏대감인지 알아. 철학 없이 지 멋대로 인물 비평을 통해서 민주 진보 진영 시민과 국민들에게 그때마다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21세기 정치의 수준을 종교화시킨 장본인이죠. 그죠?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 그 타자들을 향하여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보고도 와서 얘도 TV에 너 리박스쿨이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사훈 쇼에서 함동균 교수를 갖다가 리박스쿨 딱지를 붙여서 노무현 정신을 더럽히는 리박스쿨러로서 이데올로가다 이러면서 공격했잖아. 그죠? 함동균이가 리박스쿨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함동균이가 리박스쿨이면 이 자들은 뭐야? 계몽주의도 통과하지 못한 종교 교주 집단의 좀비들이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시대인지 아는 거예요. 니체의 사유를 통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를 하는 자를 보고 계몽주의도 통과하지 못한 놈들이 리박스쿨에 딱지를 딱 붙여서 장난질을 치는, 그게 통하나 미친 인간들아. 얘도 보고도 와서 너 리박스쿨이지 막 이러는 거야. 미친 놈들이. 그러니까 국가는 그죠, 상부구조, 이 상징계의 질서, 여기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적대들이 있어. 그래서 자유평등의 명제로 올바른 시민권을 갖고 그죠, 국가를 만들어 가야 돼. 그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 시대의 시민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미 정해진 게 아니야. 노무현을 빤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발리바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개념보다도 큰 게 시민성 개념이야. 시빌리테, 시트와이엔테. 그러니까 이 시민성, 이것이 상징계의 질서에 자유평등의 명제를 새로 확립하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추어 새롭게 그죠, 정치를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 정부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인 거예요. 상징계에선 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실제 중에 실제로서 자본주의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또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잖아. 이것을 때려잡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질서 위로 올려놓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괴물은 때려잡지 않으면 서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기어 올라와서 상징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으로서 국가가 이걸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후에 없었죠, 그죠? 이런 정치, 이런 살아있는 정치, 물가 지표를 보고 단합을 한 장본인들을 잡아내요.
교복값, 생리대값,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의 정상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대통령이 민주당에 도움 없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이재명을 지지하겠어요? 예도가 미쳤어? 예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빠가 아닙니다. 이재명 빠가 아니라 예도는 어떻게 보면 민중파야. 국민파, 시민파, 일반 대중을 위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모습으로서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를 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이 성장을 독려해야 되지만 또 분배 문제를 신경 쓰는 게 이재명 대통령인 거야. 살아있는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지하는 거야. 이 자본주의 괴물은 때려잡지 않으면, 그죠? 올라와서 사람들을 소수를 위한 노예로 만들잖아. 이 괴물을 잘 때려잡고 있잖아, 리바이어던으로서 홉스에.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가고 있잖아요. 얘도는 국민파, 시민파, 민중파야, 여러분. 이재명을 빠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하니까 지지하는 거지. 얘도는 민중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 역사적이었어. 역사적 붓다를 통하여, 그리고 노자의 철학을 갖고 이런 민중성을 자주 이야기하잖아, 예도의 철학이. 그죠? 이 민중을 위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하는, 일반 국민의 일반 의지를 위하는 살아있는 정치. 노무현 이후로 없었잖아. 문재인이가 나타나면서 완전 국민을 갈라놓고, 남녀도 갈라놓고, 세대 갈라치기까지 해놓고, 그죠? 다음 주쯤에 배수찬 교수님, 선생님이죠, 그죠? 2030 연대기 도울 선생님이 이 책을 또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번 뵙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 이 문화 속에서 어떤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적대들을 탁월하게 해석하잖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하여. 그죠? 그런데 이 문파 새끼들이 페미니즘을 이용하여 한쪽 성별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를 통하여 세대 갈라치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 회복시키고 있잖아. 이것도 정치를 해도, 그죠? 이런 갈라치기를 통하여 정적을 죽이는 이런 정치, 문파의 더러운 피. 여러분, 이자들 뒤에 양정철, 전해철 같은 놈들이 있잖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를 향하여 뉴 이재명, 리박스쿨 딱딱지 붙여가 미친 새끼들이. 예도가 리박스쿨이면
함동균이가 리박스쿨이면 니네들은 뭐야 그러면. 그쪽 진영에서 예도의 락강으로 노무현 현상을 해석한 거 그죠. 락강의 베일, 김어준의 아버지 상에 노무현이 없다. 그 강의도 유명하잖아. 정말 다양한 지식인들이 와서 댓글도 쓰고 전화나 아니면 메신저로 격려를 많이 받았던 강의인데, 함동균은 이걸 프로이트의 토템과 타부, 아버지 사례로 풀잖아. 그죠? 예도는 락강으로 계속 풀어왔어. 락강의 상상계적 정치. 그런데 이걸 알아들을 노무현 정신을 파는 자들 가운데 예도가 볼 때 예도의 락강 해석과 함동균의 프로이트 해석을 그쪽 진영, 이 문파의 더러운 피의 지성인들 가운데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예도가 볼 때는. 유시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유시민 지성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쪽에서 좀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면, 몰라, 예도는 박구영 정도는 알아듣지 않을까. 박구영이 철학 강의를 하면서 니체를 업어 정신분석을 이야기하면서 들레즈를 이야기하고 슬라보의 지적을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쪽에 알아들을 사람은 박구영이야. 근데 박구영이는 뭐 그쪽에 어용으로 가 있으니 이런 해석을 알아듣겠어? 예도를 리박스쿨이라 그러고 함동균을 리박스쿨이라 그러면 그러면 니네들은 뭐야? 종교 교주를 섬기는 좀비야? 미친 새끼들. 자기들의 시대가 지나간 것도 몰라요. 얼마나 자본주의 개새끼들이 돼서 기득권을 챙겼든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을 지금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내뱉는 놈들이 타인을 향해서는 리박스쿨, 댓글러다. 미친 인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도 통과하지 못한 놈이 니체 철학을 중심으로, 니체 전공자로서, 그죠? 그걸 갖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풀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슬라보의 지적을 갖고 정치 비평을 하고 앉았는데, 그 자들을 향하여 리박스쿨이 어떻느니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예요. 예도는 그렇습니다. 공적 영역에 함동균 교수와 함께하는 김성수 TV에서 하죠, 그죠? 거기에는 한 번 나갔고 또 뭐 4월 달에도 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도가 이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새끼들 뭐가 잘못됐는지 니체를 통한 프로이트 락강을 갖고 정신분석을 하고 슬라보의 지적과 연결하여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 만약에 유시민이나 박구영, 유시민이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 한다 그러면 거기는 나갈 용의가 있어. 뭐 부를란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리박스쿨이면 이 새끼들아, 그러면 정치를 종교화시키고 무조건적으로 김어준과 유시민을 빨아대는 니네들은 뭐야? 그러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가야 예도가 뭐 좀 인정을 해주지. 그래서 최근에 그죠? 예도를 보고 리박스쿨이라고
예도 TV 영상에 와서 댓글로 똥을 싸질러 놓고 간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야. 미친 새끼. 누구한테 교육받았어? 지령받은 대로 움직이고 좀비처럼 움직이는 자들이 그죠? 뭐 예도나 함동균을 향하여 리박스쿨이라 그러면 그게 통하겠어, 여러분? 참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이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